안녕하세요, 엉클리고요. 솔라나 생태계, SPL 토큰 6종, 매직에덴, 펭구, 지토, AI16Z, 소닉, 디브리지까지 정리해봤고요. 오랜만에 총정리 3편이니까 간단히 표 설명드릴게요. 먼저 1월 12일자 가격 기준이고요. 한 줄 평까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시총, 코인 시장엔 두 개의 시총이 있죠. 유통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총이 있고요. 총 발행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총이 있어요. 제가 채널에서 언급할 때는 애지간하면 무조건 유통량이 아닌 총 발행량 기준 시총 Fully Diluted Market Value FDV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외는 솔라나는 유통량과 총 발행량 구분이 이젠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유통량 기준으로 적었어요. 다음 FDV 솔, 요건 각 프로젝트의 시총을 솔라나 시총으로 나눈 거고요. 이 숫자로 프로젝트의 상대적인 사이즈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코인이 이런 비율이 30%가 된다? 힘들죠? 솔라나 생태계에서 장사를 하는 일개 프로젝트가 솔라나 시총의 30%가 되는 건 아구가 좀 안 맞잖아요. 또 소닉의 경우 벌써 2% 찍히는데요. 역사가 긴 이미 성과를 창출한 위에 3개의 프로젝트가 3% 언저리인데 이제 막 시장에 나온 보여준 게 없는 소닉이 2% 맞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에어드랍 비율, 제일 중요하죠. 그냥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단순히 커뮤니티에 꽂아준 에어드랍 물량뿐만 아니라 채굴, 프로젝트에 기여한 보상 등 커뮤니티에 뿌릴 계획인 물량들을 다 포함했고요. 저는 이 비율이 40% 이상인 프로젝트만 고르긴 했는데요. 이 중에 소닉이 조금 아슬아슬하니까 이따 따로 얘기해보죠. 간단히 한번 훑으시고 이제 종목들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빨리 훑어볼게요. 첫 번째, 매직에덴. 24년도 크립토 전체 1황 NFT 거래소로 등극한 매직에덴인데요. 요 분홍색인데 보면 24년 3월부터 블러를 제꼈죠. 사실 저는 매직에덴 팀의 저력은 인정했지만 이 정도로 성공할 줄 몰랐는데요. 제가 오판을 한 거죠. 이유는 제 채널 몇 달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저는 NFT를 상당히 좋아하고 거래도 엄청 많이 하는데요. 가격이 엄청 비싼 게 아니면 100개씩 사기도 하고요. 21년도 사이클에선 자신감 충만할 때라 크게 질러서 전체 NFT 거래 주간 3위까지 찍기도 했는데요. 이런 초액티브 유저인 저로선 오픈시, 매직에덴 같은 구시대의 UI UX는 별로였어요. 블러, 텐서 스타일이 훨씬 매매하기 좋았는데요. 오랜만에 매직에덴도 가서 보니까 개선됐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저 같은 헤비 유저는 소수고 다들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사는 거니까 불편할 게 딱히 없었나 싶은데요. 사실 이런 건 다 사소한 이슈고요. 매직에덴의 대성공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공략한 전략의 성공이죠. 요 매출들의 80%가 비트코인 오디널스, 비트코인 NFT 매출이에요. 비트코인 NFT 거래 수수료로만 24년도에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솔라나 NFT 거래소 대장으로서 엄청난 역경을 이겨왔는데 대박은 정작 비트코인에서 친 거죠. 현재는 멀티체인 지원 NFT 거래소로 비트코인 NFT 점유율 99%, 솔라나 NFT 점유율 58%, 이더리움 NFT 점유율 11% 기록 중인데요. 매직에덴 팀의 비전은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대표가 탈중앙화 버전의 바이낸스가 되겠다.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겠다 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NFT는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들이 자발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중국 비트 세력이 테스트로 한번 펌핑 해본 느낌인데 이 매출이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의할 점은 시총이 업비트에 찍힌 5천억 절대 아니에요. 그건 현재 유통량 12%로만 계산한 거고요. 락업 풀려서 시장에 나올 게 산더미죠. FDB 시가총액은 현재 코인 가격 4,000원 기준으로 4조예요. 두 번째, 퍼치 펭귄, 펭구 코인이고요. 무조건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 귀여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근간이 귀여움을 무기로 캐릭터 IP 중심의 브랜드 사업 프로젝트예요. 저희는 뭐 차트만 보지만 틱톡 같은 데선 기본 몇백만 이상 조회수가 나오고 미국에선 과자나 장난감, 여기저기 제품에 많이 콜라보로 등장한다네요. 이 펭구는 히스토리가 재밌는데요. 시작은 이더리움 NFT 프로젝트였어요. 여느 NFT 프로젝트들처럼 그냥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하지만 22년도에
이 루카 네츠란 형님이 펭귄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부활시켰는데요. 고졸인데 10대의 백만장자가 된 훌륭한 형님이고요. 장난감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경력도 있고 외모도 토이스토리 버즈 닮은 게 찐이 맞다. 팀에서 개발 중인 앱스트랙트 체인 곧 나오고요. 게임 펭구월드도 곧 나오고요. 그런데 약간 뜬금포로 연말에 솔라나에서 펭구 밈코인을 찍은 건데요. 물론 퍼즈 펭귄 NFT 홀더들한테 잔뜩 에어드랍을 줬죠. 솔직히 자기들 체인이 나오는데 왜 솔라나에서 펭구 코인을 출시하지 궁금했거든요. 인터뷰 보니까 이유는 심플하더라고요. 새로운 고객층 확보. 솔라나가 제일 핫하니까 솔라나에서 낸 거죠. 요 퍼즈 펭귄 프로젝트는 매직 에덴에 이어 제가 한 수 배운 사례인데요. 요 NFT가 1위더부터 갑자기 치고 나가서 순식간에 대장이 될 때 쳐다만 보면서 이게 뭔데 1억을 가냐 혀만 찼는데요. 돌이켜보면 시장은 이렇게 될 걸 미리 반영한 거죠. 제가 조금만 더 찾아봤으면 NFT를 좋아했기 때문에 몇 개는 사두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는데요. 시장이 시그널을 줬는데 그 외침을 간과했다 반성하면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코인 지토고요.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이죠. 솔라나의 검증자 클라이언트도 지토 랩스가 만들었고요. 솔라나 생태계의 근간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식 기술 개발 및 지원 부서 포지션의 프로젝트죠.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번 사이클까진 주피터, 레이디움과 함께 3대장으로 솔라나의 중추 역할을 할 걸로 보고요. 사실 지토는 이미 솔라나 시장의 중심 프로젝트고 기술이 핵심이라 와닿는 얘기를 크게 드리긴 힘든데요. 이번엔 에어드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토는 주피터 수준으로 코인을 커뮤니티에 마구 뿌려준 프로젝트인데요. 지토에서 솔라나 스테이킹 했던 유저들이 지토 코인 TGE 당시에 지갑당 최소 2천만원씩 받았어요. 알고 더 준비한 사람은 억 단위였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지토가 시총을 높게 받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참여자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에어드랍은 한정된 파일을 나눠 먹는 거라 사람이 많이 타면 대박이 안 나죠. 그래서 시장에 진작에 소문난 에어드랍은 구조적으로 쏠쏠하기가 힘든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에어드랍도 경쟁이다. 직접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왁구 대비해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찾아서 작업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많이 허탕치지만 대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 AI16Z 솔라나 AI 대장 코인으로 급부상한 AI16Z고요. 며칠 전 영상에서 깊게 다뤘으니까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얘기하는 건 스킵하고 가격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세게 빠지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이쁜데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1차적인 이유는 시장이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 AI 코인들이 다른 코인보다 엄청 더 올랐으니까 그만큼 하락도 강한 상황인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더 불을 지핀 게 AI16Z를 만든 엘리자 랩스의 파운더 쇼 형아가 최근 만행을 많이 저질렀죠. 파트너 프로젝트 코인을 한 큐에 시장가로 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트위터로 다른 프로젝트를 쓸데없이 계속 험담하기도 하고 쿨한 척 하다가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말 바꾸기도 하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은 건지 자꾸 트위터로 어그로를 끄는데 이러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잘해야 아가리선 소리 듣는 거죠. 어쨌건 지금은 반성하고 본업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트위터 계정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런 하락의 바닥이 어딜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선은 과거를 되짚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AI16Z의 상징성, 히스토리, 사이즈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저는 봉크를 참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23년도 말 봉크가 1차 대고점을 찍고 24년도 초 저점을 찍을 때까지 2.9빌에서 0.9빌까지 세 토막 정도 났는데요. 참고로 비슷한 케이스의 23년도 초 페페는 네 토막이 났고요. 이런 관점에선 설사 훗날 돌아봤더니 AI16Z가 솔라나의 AI 대장 코인이 맞았다고 해도 세 토막에서 네 토막 정도는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I16Z가 현재 시총이 2.2빌에서 1.3빌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계산해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00에서 800밀까진 더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보이네요. 저도 지금은 AI16Z의 형제 프로젝트 디젠 AI의 애지간한 비중 안타깝게 물려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그 라인
AI16Z가 700에서 800mil 정도 오면요, 전반적인 솔라나 AI 코인들의 저점이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좀 각오하고 점 찍어둔 소형 AI 코인들 세게 담아볼 계획이에요. 끝으로 참고로 AI16Z의 경우 다우.펀이란 런치패드에서 1000 솔라나를 모집해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에어드랍 비율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화이트리스트를 전부 외부 지갑에 줬으면 에어드랍 비율이 100%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팀 내부적으로 일정 비율을 당연히 가져갔겠죠. 그래도 여러 정황상 요 수치가 60%는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소닉 SVM. 솔라나 체인이 빠르지만 게임이 돌아갈 수준까지는 한참 멀었죠. 솔라나 재단은 이더리움 재단과 달리 메인넷 한 체인만 집중하니까 대신 해서 솔라나 기반 레이어 2 체인 만들겠다 해서 나온 프로젝트고요. 새로운 체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만큼 히스토리에 비해 시총이 기본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만큼 엄청 힘든 잡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옵티미즘, 아비트럼도 유수인력 다 달라붙어서 몇 년에서 겨우 지금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다. 소닉은 전에 제가 에어드랍 하자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땐 토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즈만 나오니까 에어드랍 작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만 했는데요. 요새 보면 솔직히 구린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가 이 친구인데요. 중국인이고요. 틱톡 출신으로 텔레그램은 톤, 틱톡은 소닉 이렇게 이슈를 만들던데 좀 웃기는 말이죠. 이 어린 친구가 틱톡에서 몇 년 일했겠어요. 개인적으론 틱톡을 자꾸 엮어서 에어드랍을 주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도 안 거치고 업비트, 빗썸에 TGE 하고 바로 상장이 됐죠. 시원한 빨래질, 상장빔도 나왔죠. 그리고 이 토큰 분배를 보면요, 이것만 봐도 요새 타 프로젝트보다 에어드랍 비율이 조금 적은데요. 재단이랑 투자자 물량이 많아요. 심지어 얘는 노드를 팔아서 그 부분이 아마 하이퍼그리드나 에코시스템에 잡혀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하면 팀 물량이 더 많죠. 요새 솔라나권 기준으로 지들이 먼저 엄청 챙겨간 거예요. 어린 중국인 대표, 한국 거래소들과의 긴밀한 커넥션, 상장빔, 팀 물량 과다, 좋게 봐줄 게 없다. 투자가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밀어주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 보면 이런 제 생각이 좀 과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고를 종목은 넘치고 넘치죠. 어떤 코인이든 보면서 꺼림칙하면 굳이 쳐다볼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디브릿지. 이름이 말해주듯 브릿지 프로젝트고요. 서로 다른 체인 간 자산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이더리움 지갑에 USDT가 있는데 펭구 코인 사고 싶어서 이 USDT를 솔라나 지갑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그럴 때 디브릿지 쓰는 거죠. 소닉처럼 요 한국 거래소로 빠르게 진출한 프로젝트인데요. 느낌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본업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어요. 출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체 브릿지 프로젝트 중 10위권에 들고 있고요. 보면 웜홀과도 거래 볼륨이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조금 놀랐어요. 시총도 이 정도면 적당해 보이고요. 여러모로 솔라나 생태계가 주목을 받을 때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큰 재료나 이슈는 아직 없지만 여러모로 균형 잡힌 프로젝트다 라고 짧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 해서 솔라나 생태계 SPL 토큰들 정리 마치고요. 요새 장이 별로죠. 이런 알트코인 얘기하는 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비록 제가 소개 분석 영상을 올리지만 제가 뭘 얼마나 더 알겠어요. 저희 모두 매수, 매도 버튼 앞에서 평등한 한 명의 조그마한 시민일 뿐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구독자분들이 직접 찾기 힘들거나 귀찮은 내용을 대신 모아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참고해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엉클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